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 고명하신 부동산 투자기업 대표님이 올린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강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3년 내에 역전세난이 끝나고 전세 대란이 올 것이며 유동성 장세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는 다르며 과거의 통계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하락기 때는 매물이 급증하는데 지금은 매물이 줄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도 하죠. 실제 일선에서 부동산 투자 기업을 이끄는 전문가의 주장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9.13 대책의 약발이 끝나간다. 시장 이기는 정책 없다. 이번에 잠깐 반등세가 있는 걸로 9.13 대책 약발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은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넘어가면서 거래 실종으로 긴 타선 기간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동안에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강남 아파트 영상에서 말했듯이 한두 건만 거래돼도 거래량이 적어 상승하는 지표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벌써 하락기가 끝났다고 선동하고 있네요. 9.13 대책의 대출 규제로 인해 투기 수요들의 구매 여력을 줄이고 8.2 대책의 양도세 중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없앴습니다. 정말 최대 67%의 양도세에도 거래량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던가요? 왜 약발이 끝났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장 이기는 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최근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시장 논리에 따라 하락하는 게 맞는 거죠? 유동성 장세로 화폐가치 하락해서 올라갈 거다. 추경이나 예타면제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진다. 추경 예산이나 예타면제 등의 대량의 자금이 투입되어 유동성 장세로 올라간다는 소리인데요. 일본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을 때 무인도에 다리를 놓고 사람이 없는 곳에 길을 뚫는 등 기업의 토목을 통해 돈을 쏟아부어도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투기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가게인데 기업의 유동성을 늘리면 부동산이 상승한다고요? 상승세가 되려면 가계의 유동성을 늘려야 되며 그 방법은 통화량을 늘리는 것뿐이죠. 그러려면 화폐를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대출을 완화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본원 통화량을 보면 절대 대량 생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오히려 규제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는 건 유동성 장세라는 말을 써서 호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게다가 체감 경기 개선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한다고 하는데 경제가 살아나면 무조건 부동산은 오른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과거 통계와는 다르다. 과거 통계와는 다르게 오를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분은 미래 통계를 보고 오셨나 봅니다. 물론 과거 통계와 다르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전국 인구 정체, 서울 인구 감소 등으로 수요가 유지 또는 감소되면서 부동산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실물 가치 상승에 맞게 올랐어야 했죠. 하지만 초이노믹스 정책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니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게 됩니다. 또 과거에는 리먼에서 유로존으로 이어지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하락했고 지금은 정부 규제로 하락한 후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외부 불안 요인이 생겼습니다. 정리하면 과거에는 부동산이 적절한 가격이었으나 지금은 고평가되었고 과거에는 외부 요인으로만 하락했으나 지금은 정부 규제와 외부 요인 두 가지로 하락한다는 거죠. 전세가 약세는 오래 못 간다. 역전세는 3년 안에 끝나고 그 후 전세대란 올 것이다. 지금은 건물을 지어도 예전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사업을 꺼려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건축 허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내후년부터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란은 아니죠. 전세대란이 났던 2011년을 보면 리먼과 유로존 사태를 겪으면서 매수 심리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 전세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공급은 줄었고 대량의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나오면서 이들이 거주할 집이 없어 전세 대란이 났었죠. 지금과 공통점은 국외 경기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보다 인구는 적고 주택은 늘어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규제를 보면 3년간 재건축 진행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생길 가능성도 적은데요. 따라서 공급이 줄더라도 전세 대란까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상 2022년에 둔촌 주공이 입주 예정이라 공급이 확실히 적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즉 전세 대란이 났을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며 둔촌 주공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역전세가 더 이어진다는 거죠. 금매는 없고 매물은 적다. 가격 하락 전에는 매물의 급증이 있다. 가격 하락 전에
매물이 급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타성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격이 곧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양도세 증가에 부담이 있는 매도자들이 버티면서 매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타성 기간이 끝나고 난 뒤 매물 급증이 생기는 건데 벌써부터 매물이 급증하지 않았으니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요? 그리고 급매물도 조만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2014년 초이노믹스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기 자산에 대출과 전세보증금까지 합쳐 빠듯하게 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공정가액 비율 등이 매년 오르면서 보유세가 늘어나는데 버틸 여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설마 그래도 다들 급매물을 안 내놓을까요? 그렇다면 경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하락세를 주도하겠네요. 3기 신도시는 정치적 목적이다. 3기 신도시는 실패해도 무주택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지지 세력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취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현 정부가 싫어요 라고 정치색을 드러낸 거죠. 1기 신도시는 서울 인구 분산을 위해서 1989년부터 추진되었고 1991년부터 공급되어 1996년에 준공되었죠. 이들이 재건축을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30년이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서 관리 처분 인가까지 평균 5.7년. 그러면 2026년쯤 나올 이주 수요를 받아줄 공급이 인근에 필요하죠. 이것이 1기 신도시 인근에 3기 신도시가 많이 지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름 이후엔 기회가 없다. 맞습니다. 여름 지나면 공급이 쏟아지니 집을 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객관적인 지표는 거의 없이 무주택자들은 떨어지길 기다리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하며 감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인정하기 싫어서 억지 피우는 것 알고 있으며 그렇게 정신승리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제 정책의 약발이 끝났다든지 무조건 시장이 정책을 이긴다든지 이렇게 본인의 뇌피셜만 이야기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듯 지금은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일본 버블을 능가하는 거품과 리먼 때 미국보다 높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다시 투기가 살아나면서 상승세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뿐 그 결과는 경제 위기를 야기하면서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하락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동은 이제 그만하시고 부동산 전문가라면 정확하게 현실을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